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나이 들어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김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올해 76살이신 김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받는 돈은 국민연금 월 40만 원이 전부예요. 월세 25만 원 내고 나면 1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봤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보일러는 틀지 않아요. 겨울인데도요. 난방비가 무서워서요. 내복 3겹 입고 패딩 입고 그렇게 버티세요. 아침은 라면 반 개예요. 한 개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그럼 점심을 못 먹거든요. 반 개 먹고 나머지 반 개는 점심으로 남겨둬요. 김치는 작년 가을에 담근 게 아직 남아 있어요. 이제 너무 쉬어서 먹기 힘들지만 버릴 수는 없어요. 오전에는 집에만 계세요. 나가면 돈이 드니까요. TV를 봐요. 그것도 볼륨은 작게 틀어요. 전기세가 나올까 봐요. 낮에는 추워도 참아요. 해가 있으니까 그나마 낫거든요. 점심은 아침에 남긴 라면 반 개예요. 거기에 밥 한 숟가락 말아서 드세요. 그게 점심입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하지만 멀리는 못 가요. 버스 타려면 돈이 들고 걷다가 다치면 병원비가 나가니까요. 그냥 단지 앞만 빙빙 돌다가 들어오세요. 저녁은 밥에 계란 하나 풀어서 드세요. 계란이 제일 싼 단백질이거든요. 고기는 명절 때나 먹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을 때가 많아요. 저녁 6시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세요. 해가 지면 전기를 써야 하니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전기세도 아끼고 시간도 빨리 가는 방법이에요. 밤에는 추워요. 보일러는 못 틀고 전기장판은 1시간만 켜요. 그마저도 약으로 틀어요. 이불 2개 덮고 옷 여러 겹 입고 그렇게 자요. 추워서 자다가 깨는 날도 많아요. 이게 월 40만 원으로 사는 76살 할머니의 하루예요. 특별한 일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을 텐데. 젊었을 때 좀 더 모아둘걸. 매일 후회해. 여러분, 나이 들어 돈 없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젊었을 때 가난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오늘 8가지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50대, 60대시면 경각심을 가지셔야 하고 이미 70대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최 할아버지는 올해 73이세요. 평생 회사 다니시면서 월급 받아 사셨어요. 젊었을 때는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택은 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번 주말엔 영화 볼까? 등산 갈까? 이런 선택이요. 돈이 적어도 선택할 수 있으면 삶이 견딜만해요.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지? 하는 선택이 없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어제 먹다 남은 밥, 김치, 계란. 이게 전부예요. 오늘은 빵 먹고 싶은데 하는 생각은 사치예요. 빵 사려면 편의점 가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점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밖에 나가서 국밥이라도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국밥 한 그릇이 7,000원이에요. 할아버지한테 7,000원은 이틀치 식비예요. 안 되죠?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마트 지나가다가 사과가 보여요. 먹고 싶어요. 하지만 사과 한 알이 2,000원이에요.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쳐요. 참자, 과일 없어도 안 죽어 하면서요. 옷도 그래요. 입던 옷이 낡았어요. 구멍도 났어요. 하지만 새 옷 살 돈이 없어요. 좀 더 입자, 집에서만 입는 건데 뭐 하면서 계속 입어요.
밖에 나갈 때는 제일 괜찮은 옷 입고 나가지만 그것도 10년 된 옷이에요. 신발도 그래요.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 구멍 났어요. 비 오면 발이 젖어요. 하지만 새 운동화 살 돈이 없어요. 5만 원이 넘거든요. 할아버지한테 5만 원은 보름치 생활비예요. 그래서 그냥 신어요. 비 오는 날은 집에 있고요. 주말에 어디 나갈까 하는 선택도 없어요. 나가려면 돈이 들어요. 버스비, 식비, 입장료 다 돈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어요. 공원은 갈 수 있지만 공원만 매일 가면 지겨워요. 친구가 전화해서 오늘 만나서 밥 먹자 해요. 가고 싶어요. 하지만 가면 밥값 내야 할 것 같아요. 2만 원은 할아버지한테 사흘치 식비예요. 그래서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하고 거절해요. 병원도 그래요. 허리가 아파요. 병원 가고 싶어요. 하지만 가면 진찰비, 검사비, 약값 최소 5만 원은 나와요. 그래서 참아요. 파스 붙이고 참아요.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이게 뭐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돈 때문에로 귀결돼요.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해야 해요. 젊었을 때는 달랐어요. 돈이 적어도 이번 달은 조금 아껴서 다음 달에 영화 보자 이런 선택이 가능했어요. 내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70대는 내일이 몇 개 안 남았어요. 다음 달에 하다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이번 달 모자라면 다음 달에 더 벌면 되지 했죠. 하지만 70대는 더 벌 방법이 없어요. 연금이 전부예요. 그게 고정돼 있어요. 여러분, 선택권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매일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입고 똑같은 곳에만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요. 월 100만 원으로 사는 것과 월 200만 원으로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100만 원 더 있으면 선택권이 생겨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생존 자체가 투쟁이 된다는 거예요. 박 할머니는 올해 77이세요. 월세 방에 혼자 사세요. 할머니한테는 매일이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냐고요? 생존 전쟁이에요. 매달 25일쯤 되면 할머니는 계산을 시작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남은 날짜를 세고 써야 할 돈을 계산해요. 월세 25만 원, 전기세 4만 원, 가스비 3만 원, 통신비 2만 5천 원. 여기까지 34만 5천 원. 내 연금이 40만 원이니까 남는 돈이 5만 5천 원. 한 달 식비가 5만 5천 원. 계산하고 나면 한숨이 나와요. 이번 달도 빠듯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겨울이 되니까 난방비가 필요한 거예요. 보일러를 틀면 한 달에 1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총 지출이 44만 5천 원이 돼요. 연금보다 4만 5천 원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선택해야 해요. 난방을 할까 말까? 난방을 하면 식비를 줄여야 해요. 하루 3끼를 2끼로 줄이는 거죠. 아니면 난방을 안 하고 추위를 참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민하다가 절충안을 선택해요. 보일러는 하루 3시간만 틀어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그래도 한 달에 5만 원은 나와요. 그럼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이 5천 원밖에 안 남아요. 하루 식비가 1,700원이에요. 어떻게 살까요? 아침은 밥에 김치만 먹어요. 점심은 라면 반 개에 밥 말아 먹어요. 저녁은 계란 하나 풀어서 먹어요. 이게 1,700원 식단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진찰비와 약값으로 5만 원이 필요해요. 5만 원. 이번 달 식비 전액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또 선택해야 해요. 병원을 갈까 말까? 병원 가면 이번 달 식비가 없어요. 아니면 병원을 안 가고 통증을 참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병원에 가요. 너무 아파서요. 5만 원 쓰고 나니까 식비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딸한테 전화해요. 미영아, 미안한데 엄마가 이번 달 병원비 쓰느라 돈이 모자라서 5만 원만 보내줄 수 있니? 딸은 보내줘요. 하지만 할머니는 너무 미안해요. 또 자식한테 손 벌렸으니까요. 다음 달이 됐어요. 또 계산을 해요. 또 빠듯해요. 이번엔 통신비를 아껴볼까 생각해요. 휴대전화를 해지할까? 하지만 그럼 딸이랑 연락을 못해요. 안 되죠. 그럼 전기세를 아껴야 해요. 낮에는 전기를 아예 안 써요. 냉장고만 켜놓고요. TV도 안 봐요. 불도 안 켜요. 그냥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지내요. 저녁에도 전기를 최소한으로 써요. 방 하나 전등만 켜요. 거실 전등은 꺼요. 밤 9시면 잠을 자려고 해요. 전기 안 쓰려고요. 이게 뭐예요? 생존 투쟁이에요. 매일 계산하고 매일 선택하고 매일 무언가를 포기해야 해요. 먹을까 말까, 쓸까 말까, 갈까 말까. 모든 게 치열한 고민이에요. 젊었을 때는 달랐어요. 돈이 모자라도 이번 달은 좀 힘들지만 버티자 하면 됐어요. 한 달만 버티면 됐거든요. 하지만 70대는 매달이 똑같아요.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계속 이래요.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게 재앙이에요. 병원비, 경조사비, 집 수리비 이런 게 생기면 그 달은 완전히 망해요. 복구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어떤 할머니는 겨울 난방비 때문에 여름부터 돈을 모아요. 한 달에 5천 원씩 모아서 겨울에 써요. 그게 유일한 대비책이에요. 여러분, 매일 생존을 고민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포기해야 하나 생각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너무 많이 쓴 건 아닌가 걱정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자금은 최소 생활비의 1.5배는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해요. 그리고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세요. 집값, 통신비, 보험료 이런 거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파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강 할아버지는 올해 75이세요. 20년 전부터 당뇨가 있으세요. 꾸준히 약 먹고 관리하면 괜찮은 병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약을 제대로 못 드세요. 왜냐고요? 약값이 부담돼서요. 한 달 약값이 3만 원이에요. 할아버지 생활비의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약을 반으로 쪼개서 먹어요. 아침에 한 알 먹어야 하는데 반 알만 먹어요. 저녁에 한 알 먹어야 하는데 또 반 알만 먹어요. 그럼 약이 2배로 오래 가요. 약값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의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약효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요. 제대로 먹으면 돈이 없어요. 할아버지 치아도 문제예요. 어금니가 다 빠졌어요. 씹을 수가 없어요. 의사가 임플란트를 권했어요. 6개 해야 한대요. 한 개에 100만 원씩이니까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할아버지한테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1년 반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거든요. 당연히 못해요. 그냥 참아요. 딱딱한 건 못 먹어요. 부드러운 것만 먹어요. 무릎도 아파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려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비가 10만 원이래요. MRI 찍어야 한대요. 그 돈이 없어서 안 가요. 그냥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어요. 진통제도 제대로 못 먹어요. 하루 3번 먹어야 하는데 2번만 먹어요. 약값 아끼려고요. 그러면 저녁쯤 되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참아요. 눈도 침침해요. 백내장이 온 것 같아요. 신문도 잘 안 보여요. 수술해야 한대요. 양쪽 눈 수술에 200만 원이래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참아요. 잘 안 보이면 안 보는 거예요. 이가 아파요. 충치가 생긴 것 같아요. 치과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최소 10만 원은 나올 거예요. 그 돈이 아까워요. 그냥 참아요. 한쪽으로만 씹어요. 너무 아프면 진통제 먹어요. 감기 걸렸어요.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요.
병원 가야 하는데 진찰비에 약값까지 2만 원은 나올 거예요. 그 돈이 아까워요. 그냥 집에서 참아요. 물 많이 마시고 푹 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이틀이 지났는데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폐렴이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병원에 가야 해요. 가서 검사하니까 폐렴이래요. 입원해야 한대요. 입원비가 일주일에 300만 원이래요. 할아버지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어요. 결국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렸어요. 자녀들이 각자 100만 원씩 모아서 입원비를 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처음에 감기 걸렸을 때 오셨으면 2만 원으로 해결됐을 거예요. 참다가 폐렴까지 오니까 300만 원이 든 거예요. 할아버지는 후회해요. 그때 병원 갈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이게 돈 없는 노인의 현실이에요. 아파도 병원 못 가요. 약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다가 병을 키워요. 결국 더 큰 돈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아프면 바로 병원 갔어요. 건강보험도 있고 회사에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70대는 건강보험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부담돼요. 10만 원 치료에 3만 원은 본인이 내야 해요. 그게 사흘치 식비예요. 그리고 나이 들면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다 치료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포기해요. 이 정도는 참을 만해 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손보험을 꼭 유지하세요. 나이 들어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비싸거나 아예 가입이 안 돼요. 지금 있는 거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고 예방 위주로 관리하세요. 병 생기면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예방은 돈이 거의 안 들어요.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송 할머니는 올해 74이세요. 평생 책 읽는 걸 좋아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한 달에 서너 권씩 책을 사서 읽으셨어요. 도서관도 자주 가셨고요. 하지만 지금은 책을 못 사요. 책 한 권이 15,000원이에요. 할머니한테는 큰 돈이에요. 그래서 도서관만 가요. 도서관은 무료니까요. 그런데 도서관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도서관이 집에서 멀거든요. 버스 타고 30분 가야 해요. 버스비는 무료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무거운 책 들고 오면 팔이 아파요. 그래서 요즘은 도서관도 자주 못 가요. 한 달에 한두 번 가요. 그것도 날씨 좋을 때만요. 영화도 보고 싶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은 영화관에 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못 가요. 영화표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면 할머니 사흘치 식비예요. 그 돈으로 영화 볼 수는 없어요. TV로 보면 되지 않냐고요? 할머니 집에는 케이블 TV가 없어요. 월 10,000원이 부담돼서 해지했거든요. 그냥 공중파만 봐요. 공중파는 재방송이 많아서 재미없어요. 음악도 듣고 싶어요. 예전엔 음악회도 가고 CD도 사서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음악회는 티켓이 5만 원이에요. CD는 2만 원이에요. 다 포기했어요. 친구들이랑 밥 먹고 싶어요. 예전엔 한 달에 두세 번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못 만나요. 밥 먹으면 1인당 10,000원은 나가요. 그 돈이 부담돼요. 옷도 사고 싶어요. 예전엔 계절마다 새 옷 한두 벌씩 샀어요. 하지만 지금은 못 사요. 입던 옷만 계속 입어요. 낡고 색이 바래도 그냥 입어요. 새 옷은 명절 때 자녀들이 사주는 것만 입어요. 화장품도 사고 싶어요. 예전엔 로션, 크림, 색조 화장품 샀어요. 하지만 지금은 못 사요. 그냥 바셀린 하나로 때워요. 얼굴도 손도 발도 다 바셀린 바르세요. 미용실도 가고 싶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파마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못 가요. 파마가 5만 원이에요. 그 돈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본인이 머리 자르세요.
거울 보면서 가위로 대충 자르세요. 여행도 가고 싶어요. 예전엔 1년에 한두 번은 여행 갔어요. 국내 여행이라도요. 하지만 지금은 꿈도 못 꿔요. 여행 가면 최소 50만 원은 들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문화생활, 취미, 외모 관리, 사교 활동. 이런 게 다 사치가 돼요. 그냥 먹고 자는 것만 해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거지 인간답게 사는 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달랐어요. 돈이 적어도 취미는 즐겼어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그게 삶의 활력이었어요. 하지만 70대는 그런 거 다 포기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무료해져요.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또 TV 보고 자고 이게 전부예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우울해져요. 내가 뭐 하러 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자금에 문화비를 꼭 포함하세요. 월 10만 원이라도 문화생활비를 따로 책정하세요. 그리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도서관, 공원, 무료 공연. 5번째 이유입니다. 미래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정 할아버지는 올해 72이세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잠이 안 와요. 왜냐고요? 미래가 두렵거든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더 들면? 80대가 되면? 90대까지 살면? 할아버지가 받는 연금은 월 45만 원이에요. 지금도 빠듯한데 10년 후에도 45만 원이에요. 물가는 오를 텐데 연금은 그대로예요. 그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건강해서 혼자 생활할 수 있어요.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 먹고. 하지만 80대가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돌봐줄까요? 자녀들은 바빠요. 매일 와서 돌봐줄 수 없어요. 요양보호사를 쓰려면 돈이 들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요양원에 가려면 요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할아버지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 자녀들이 보태줘야 해요. 또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병이 더 심해지면 암이나 중풍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 들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녀들이 내야 해요. 자녀들한테 빚을 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생각해요. 차라리 빨리 죽으면 좋겠다. 오래 살면 자식들한테 짐만 될 텐데. 이게 절망이에요.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더 힘들 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달랐어요. 힘들어도 더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승진하면 월급 오르겠지, 2년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70대는 더 노력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일할 곳도 없고 벌 방법도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에요. 이런 절망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매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거야 하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젊었을 때 힘들면 내일은 나아지겠지 했어. 근데 지금은 내일은 더 나빠지겠지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통계를 봐도 그래요. 70대 이상 자살률이 젊은 세대보다 월등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절망적이니까요. 나아질 희망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 60대 때 충분히 준비하세요. 80대, 90대까지 쓸 돈을 모아두세요. 그리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건강하면 돈이 덜 들어요. 이미 70 되시면 작은 희망이라도 찾으세요. 봉사활동, 취미, 친구. 돈이 아니어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6번째 이유입니다. 존엄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올해 78이세요. 할머니는 평생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손 벌리는 거 정말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생활비가 모자라니까요. 매달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아요. 얘야, 미안한데 이번 달도 좀 부탁할 수 있니? 이 한마디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화 걸기 전에 1시간 동안 고민해요. 오늘 말할까? 내일 말할까? 차라리 안 받고 버틸까 하면서요. 전화 걸고 나면 자존심이 무너져요. 나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손 벌리는 신세가 됐네. 무료 급식소도 가요. 처음 갈 때는 정말 창피했어요. 내가 이럴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갔어요. 줄을 서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십 명 줄 서 있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서로 창피하니까요. 밥을 받아요. 직원이 식판에 밥을 퍼줘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시혜를 받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평생 남한테 밥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벌어서 먹고 남한테 베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밥을 얻어먹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요. 슬퍼서요. 창피해서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옷도 얻어 입어요. 복지관에서 옷 나눠줄 때 가요. 남들이 입다가 버린 옷이에요.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헌 옷이에요. 예전에는 헌 옷 입는 사람을 보면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본인이 그 처지가 됐어요. 은행에 가도 창피해요. 통장 잔고가 10만 원도 안 돼요. 직원이 통장을 보면서 어르신 잔고가 부족하시네요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요. 쪽팔려요. 마트에 가도 그래요. 장바구니에 물건 담다가 계산대 가기 전에 빼요. 계산해 보니 돈이 모자라니까요. 뒤에 줄 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거 빼주세요 해요. 부끄러워요. 버스에서도 그래요. 무료 승차 카드를 찍어요. 삐빅 소리가 나요. 젊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 시선이 느껴져요. 저 할머니 돈 없어서 공짜로 타네 하는 시선이요. 이게 뭐예요? 존엄성의 상실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본인이 벌어서 먹고 입고 살았으니까요.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떳떳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70대에 돈이 없으면 자존심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밥도 얻어먹고 옷도 얻어 입고 돈도 얻어 써야 해요. 시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자금을 꼭 준비하세요. 자존심을 지킬 만큼의 돈이요. 그리고 이미 그런 처지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받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평생 세금 내고 일하신 분들이잖아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7번째 이유입니다. 사회에서 투명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조 할아버지는 올해 77이세요. 할아버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맞나? 왜냐고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자녀들은 바빠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올까 말까 해요.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게 전부예요. 친구들도 연락 안 해요.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요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하면서 만나주지 않아요. 이웃들도 관심 없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만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어요. 동네 슈퍼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할아버지 오셨어요? 잘 지내세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젠 그냥 계산만 해줘요. 말도 안 걸어요.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집에서 넘어진 거예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났어요. 그렇게 4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 4시간 동안 누가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왔어요. 전화도 안 왔어요. 문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4시간 동안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겨우 힘을 내서 일어나서 전화기까지 기어갔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이 와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아무도 내가 없는 걸 눈치채지 못할 거야. 뉴스에 나오잖아요. 고독사. 혼자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몇 주, 몇 달 후에 발견되는 경우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책에서도 배제돼요. 정부에서 뭔가 발표해요. 청년을 위한 정책, 중장년을 위한 정책. 노인은요? 그냥 복지로 퉁쳐요. 우리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TV 보면 젊은 사람 이야기만 나와요. 드라마, 예능, 광고. 다 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노인은 가끔 나오는데 그것도 웃기는 역할이거나 불쌍한 역할이에요. 사회에서 노인은 투명 인간이에요. 없는 사람 취급받아요. 젊었을 때는 달랐어요. 회사 다닐 때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부모 역할 할 때는 자녀들이 필요로 했어요. 사회에서 역할이 있었어요. 하지만 70대는 역할이 없어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있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존재감을 만드세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라도 하세요. 그래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8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시스템이 노인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 55만 원이에요. 이걸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고 불가능해요. 기초연금은요? 월 33만 원 정도예요. 이것도 턱없이 부족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요? 한 달에 27만 원 줘요. 이것도 부족하고 자리도 많지 않아요. 신청해도 다 못 받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요. 40%가 넘는 노인이 가난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스템이 노인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경제 성장할 때는 젊은 사람들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자식들이 모시면 되지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못 모셔요. 본인들 살기도 바빠요.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복지 예산이 부족하대요. 결국 노인들은 버려진 거예요. 시스템에서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요. 70대를 뽑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폐지 줍거나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경쟁이 심해요. 병원비는 계속 올라요. 약값도 올라요. 하지만 연금은 그대로예요.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연금은 조금만 올라요. 실질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도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은 집을 못 사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집을 물려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집 없는 노인들은요? 평생 월세 살아야 해요. 죽을 때까지요. 복지 제도도 형식적이에요. 서류가 복잡해요. 노인들이 혼자서 신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는 저출산이 문제다, 청년 실업이 문제다 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만 신경 써요. 노인 빈곤은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요. 사회는 노인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봐요. 젊었을 때 준비 못한 내 잘못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공평한가요? 우리 세대는 준비할 여유도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빴고 자식 키우기 바빴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연금 들어라, 저축해라 하는 교육도 없었어요. 다들 자식이 효도하면 되지 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해요. 여러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해요. 연금을 올려야 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해요.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을 믿지 말고 본인이 대비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8가지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이야기였죠.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선택권이 사라져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해야 해요. 둘째, 생존 자체가 투쟁이 돼요. 매일 계산하고 선택하고 포기하면서 살아요. 셋째, 아파도 참아야 해요. 병원비가 없어서 약값이 부담돼서 건강을 포기해요. 넷째,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해요. 문화생활, 취미, 사교 활동이 다 사치가 돼요. 다섯째, 미래가 절망적이에요.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어요. 여섯째, 존엄성을 잃어요. 밥 얻어먹고 옷 얻어입고 돈 얻어 쓰면서 자존심이 무너져요. 일곱째, 사회에서 투명인간이 돼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고독사의 공포 속에 살아요. 여덟째, 시스템이 노인을 버려요. 연금은 부족하고 복지는 형식적이고 사회는 무관심해요. 이게 나이 들어 돈 없으면 힘든 진짜 이유예요.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잃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50대, 60 되시면요. 첫째, 노후 자금을 최우선으로 준비하세요. 연금, 저축, 투자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최소 한 달에 150만 원은 쓸 수 있어야 해요. 둘째, 자녀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자녀 결혼 자금, 집 마련 도와주시되 본인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셋째, 건강을 지키세요. 운동하시고 건강검진 받으시고 식단 관리하세요. 건강하면 의료비를 아낄 수 있어요. 넷째, 소비 습관을 바꾸세요. 지금부터 검소하게 사는 연습을 하세요. 70대에 갑자기 바꾸기 어려워요. 다섯째, 집을 지키세요. 집이 있으면 최소한 주거비 걱정은 덜어요. 영목이지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미 70대이시고 힘드시면요. 첫째,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 건 다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둘째, 노인 일자리를 찾으세요. 한 달에 27만 원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큰 도움이 돼요. 셋째, 무료 자원을 활용하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무료 급식소, 경로당, 도서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넷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숨기지 말고 본인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대부분의 자녀는 도와주고 싶어 해요. 다섯째,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예요. 도움받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평생 세금 내고 일하신 분들이잖아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이 모든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자녀 키우시고 사회에 기여하셨잖아요. 노후가 이렇게 힘든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예요. 하지만 현실은 직시해야 해요. 시스템이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대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쌓아온 경험, 지혜,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최소 비용으로 품위 지키며 사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생활비 전략 노하우와 무료 자원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존엄하게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